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에 찾아뵙는 특파원 현장 보고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폭발 테러로 지구촌이 공포에 휩싸였던 한 주였습니다. 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심리적으로도 친근해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특파원 현장 보고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구촌이 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통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 지점, 그 축제장에서 일어난 끔찍한 폭탄 테러 때문입니다. 테러 순간이 고스란히 텔레비전 화면에 잡히면서 테러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지를 취재하고 돌아온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이 최대의 관심사는 과연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가 아닐까 싶어요. 밤새 수사 성과가 나왔다지요? 네, FBI가 공개 수사로 돌아선 지 하루 만에 성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전해온 뉴스 속보를 보시겠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동영상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선 지 반나절 만에 보스턴 테러 용의자 2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 어젯밤 10시쯤 매사추세츠 공대 캠퍼스에서 대학 경찰관을 살해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용의자들은 폭발물을 던지고 경찰과 수십 발이 오가는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용의자 한 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고 다른 용의자는 달아났습니다. We believe this to be a terrorist. We believe this to be a man who's come here to kill people. We need to get him in custody.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이 형제간이며 도망간 용의자는 19살인 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나 체첸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10년 전쯤 미국에 이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용의자들이 이슬람 교도라는 점에서 이번 테러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연계됐을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용의자가 자신의 몸에 폭발물을 두르고 있었다며 이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자살폭탄 테러와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보스턴 외곽 지역을 봉쇄한 채 중무장한 병력 수천 명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집과 상가 등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 대학 등이 일시 폐쇄됐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To stay indoors with their doors locked and not to open the door for anyone other than a properly identified law enforcement officer.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중무장한 병력이 모여들면서 보스턴 전역이 전시 같은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그 사건 당시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국 동부 기준으로 월요일이었죠. 올해 117번째를 맞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성 지점 근처 5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연달아 폭발함이 울렸습니다. 일순간 축제 분위기였던 마라톤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은 현지 방송사 중계 화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첫 폭발음이 울렸을 때만 해도 단순 폭발 사고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10초쯤 뒤에 또 다른 폭발이 터지면서 이건 테러라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 독립의 상징인 보스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에서 벌어진 충격적 장면은 모두에게 9.11 테러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지 않습니까? 네, 특히 사망자들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했죠. 네,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18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사망한 3명 모두 안타까운 사연들을 갖고 있어서 슬픔을 더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8살 소년 마틴의 죽음이었습니다. 마틴 군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아버지를 응원하러 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함께 왔던 마틴 군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6살 된 여동생은 2 다리를 잃었습니다. 마틴 군 가족의 비극은 가족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밖에 남자친구를 응원왔던 20대 대학원생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한 명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들 역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을 응원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많아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테러범들이 사용했다는 폭발 장치도 큰 관심인데요. 압력솥 폭탄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수사당국이 폭발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들을 모아서 원형을 복구해보니 압력솥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압력솥에 장약과 금속 물질 등을 넣고 압력을 높인 다음에 터뜨리면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는데 재료를 구하기가 쉽고 만들기도 쉬워서 테러 조직이나 개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제폭탄입니다. 특히 이번 테러범들은 압력솥에 나사못 등의 파편을 넣어서 대량 인명살상을 노렸습니다.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지에서 미군을 겨냥해서 사용된 적이 많지만 흔히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개인 테러리스트들도 주로 사용해서 테러범들의 정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스턴에서는 테러, 워싱턴에서는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독극물이 배달됐고 텍사스에서는 대형 폭발 사고까지 났어요. 정말 미국이 안전한 나라가 맞나요? 네, 공교롭게도 좋지 않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보스턴 테러가 있은 다음 날이죠. 백악관과 연방의원 사무실에 잇따라 독극물이 든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곧바로 범인이 체포되긴 했지만 12년 전 9.11 테러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부 텍사스에서는 비료 공장 폭발 사고로 40명가량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대형 사건 사고에 미국 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러다 보니 LA에서는 버려진 솥뚜껑을 보고 폭탄이 아니냐며 폭발물 해체 로봇까지 동원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과잉 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딴 대형 사고로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는 지적입니다. 네, 최특파원 보스턴 취재 다녀오랴 방송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반구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 아이슬란드, 말 그대로 얼음으로 뒤덮인 땅입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정반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가 땅 아래에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열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은 지열 발전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또 북극 지역에 매장된 막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이를 개발하려는 노력 때문이겠죠. 얼음 땅 아이슬란드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박장범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나라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 3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 몰려 사는 수도 레이카비크를 벗어나면 화산재가 굳으면서 생겨난 황량한 대지가 펼쳐집니다. 수도에서 남서쪽으로 50여 킬로미터쯤 지난 순간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잿빛 들판 사이로 갑자기 푸른 호수가 나타납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이 유황 온천은 아이슬란드가 자랑하는 최고의 명소인 블루라군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블루라군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환경 25곳 가운데 한 곳으로 꼽았습니다. 지하 2000m에서 뽑아올린 푸른색 바닷물 속에는 조류와 이산화규소, 유황 같은 광물질이 풍부하게 섞여 있습니다. Actually, this is a very unique place on the planet, and you can't find this place elsewhere on the other countries, right? 아이슬란드인들의 조상인 바이킹은 부상당한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곳곳에 널려있는 푸른색 유황 온천을 이용했습니다. Very first formed, people discovered its healing effect on psoriasis, and since then we have done very intense studies on the healing effect, and so they are scientifically proven. 이 신비한 푸른 물이 흘러나오는 곳은 블루라군 바로 옆에 있는 지열 발전소입니다. 지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뜨거운 물을 관광객들을 위한 온천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세워진 스바르트 생기 발전소는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와 온수를 동시에 생산한 첫 발전소입니다. 지하에서 뽑아올린 섭씨 240도의 물에서 나오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뜨거운 물은 난방용 온수로 활용합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을 식혀서 온천수로 사용할 만큼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 공장입니다.
We say that here in Svartsengi, the resource, the geothermal resource, is renewable. And we say it because about 50% of what we take from the ground today to produce electricity and hot water, about 50% of it we re-inject. 얼음 땅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아이슬란드는 국토 대부분이 뜨거운 열을 내뿜는 불타는 땅입니다. 지구가 가진 열 에너지를 일컫는 지열 에너지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많이 뿜어져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비밀은 대서양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위로는 북극해에서부터 아래로는 아프리카 남단을 거쳐 인도양까지 뻗어있는 바닷속 대산맥인 대서양 중앙해령이 바다 위로 올라온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지구의 두 지각판인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데 아이슬란드 국토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두 대륙의 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제 왼쪽에 있는 이곳이 북아메리카판이고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유라시아판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두 대륙의 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해마다 2cm씩 멀어지고 있는 이곳은 지구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 학습장입니다. It's fascinating because there's nowhere else like it. It's completely unusual and different to anything else. 이 같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이용한 지열 발전을 통해서 아이슬란드는 전체 전력 수요의 3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열 발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열 에너지는 혹독한 자연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아이슬란드인들에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녹색 채소를 재배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아이슬란드인들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온실 농법을 통해서 녹색 혁명을 일궈냈습니다. 지열 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섭씨 80도의 물을 파이프를 통해 마치 온돌처럼 채소 재배판 아래로 흘려보내면 따뜻한 남쪽 나라와 같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가 먹는 녹색 채소의 절반은 이런 온실 속에서 재배됩니다. We buy for around half dollar per ton, and after they have passed there, we throw the water. We couldn't have a greenhouse here in Iceland if we are using gas and oil and coal. It doesn't work. Okay, before we do it in small scale and not as like that. 아이슬란드 국민들 역시 지열 발전을 통해 공급받은 값싼 전기와 온수를 이용합니다. Here you can have a hot water. It's don't heat it, it's geothermal, and it's together with sulfate or something like that, and you can find the smell. 집을 지을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건축합니다. 집 안은 물론이고 차고와 창고, 심지어 집 앞의 도로와 인도까지 쓰고 남은 온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아무리 눈이 와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And when the water goes out, we put the pipe in the parking place and use the rest of the heat to melt the snow in the wintertime before the water goes down in the drain. So we use it perfect.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열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를 해저 케이블을 통해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21세기 에너지 산업의 최대 이슈는 북극권 개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 개발을 위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극으로 향하는 한 관문인 아이슬란드에 있는 유럽 최대 빙하 지역입니다. 북극 지역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전 세계 천연자원의 20%가량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추정했습니다. 최근 북극의 빙하가 급격히 녹으면서 인류 최후의 보물 창고로 불리는 북극으로 향하는 꿈의 백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면 2050년에는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 거리는 37%가 줄고 운항 일수로는 열흘이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빙하 아래에 잠자고 있는 툰드라와 타이가 지대는 물론이고 해저 대륙붕에는 값비싼 광물 자원과 화석 연료가 매장돼 있습니다. Iceland is now opening up their own oil and gas exploration. So there are two companies that already have an exploration license in the Arctic zone northeast of Iceland. So we are at the gateway to the Arctic. 북극 지역에 대한 개발과 연구, 항로 개척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다국적 협의체는 8개 나라로 이루어진 북극위원회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 명에 불과한 소국이지만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와 당당히 겨루면서 북극위원회 8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북극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얻으려면 정식 옵서버로 가입해야 하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불꽃 튀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And then there are also in many places of the Arctic extraordinary rich resources which are important for the 21st century and the 22nd century economy. So for an economy like the South Korean economy, for a global trading nation like South Korea, it's, in my opinion, only normal and understandable that they should take an active interest in Arctic issues. 친환경 자원인 지열 에너지와 자원의 황금어장 북극을 품고 있는 아이슬란드는 더 이상 유럽의 변방이 아닙니다. 척박한 동토로만 여겨졌던 아이슬란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원 부국으로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네, 궁전 같은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255년 역사를 가진 건축물. 100년 동안 파리의 대표 호텔, 크리옹 호텔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스위트룸은 하루 묵는데 무려 1,40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크리옹 호텔이 2년 동안 문을 닫고 새로운 몸단장에 들어갑니다. 네, 5성 호텔보다 윗등급인 궁전급 호텔 선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은 뒤에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1,1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경비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와 추억의 장소에 있던 호텔 물품을 모두 경매해서 경비를 장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얘기거리를 갖고 있는 호텔이니 경매장 분위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파리 박상용 특파원이 찾아봤습니다. 파리 콩코드 광장을 바라보는 유서 깊은 건물 앞에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닌 한 호텔에 들어가기 위한 줄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앞둔 호텔이 문을 닫기 전 일반에 개방한 겁니다. 특히 호텔에 있던 많은 가구와 집기를 경매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호텔에 추억이 있는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달리 많습니다. Et le Crillon est un hôtel mythique et magique aussi. Et puis j'ai de la famille qui venait régulièrement ici des États-Unis et qui, pour moi, c'est important. 호텔 안으로 들어가자 경매에 나올 물건마다 번호표가 붙었습니다. 침대와 탁자, 소파 같은 가구는 물론 갖은 집기류가 경매에 나옵니다. 화려함의 극치,
숙박비 하룻밤에 9,600유로, 우리 돈 1,400만 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스위트룸. 좀처럼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웠던 스위트룸은 인기 만점입니다. 유명 영화배우가 묵었다는 유명세까지 더해지면서 이 방의 각종 소품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은 번호를 기억하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Ça nous a permis de découvrir l'hôtel symétrique du musée de la Marine qui est juste à côté. C'est une occasion exceptionnelle avant les travaux. 경매에 나올 물품은 3,500여 개. 경매 시작 가격은 소품류는 15만 원 정도인 100유로부터 가구류는 500에서 1,000유로, 고가구나 고급 가구는 경매 시작 가격이 10,000유로, 1,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Vous aurez à la fois du mobilier de style Louis XV, Louis XVI, mais également de l'argenterie, de la vaisselle. Je dirais qu'il y en a un peu pour tout le monde durant ces 5 journées de vente, ce qui est très important. 호텔 로비에 있는 경매 접수 창구. 현장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등록을 마치고 큰 번호표를 받아갑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전문적인 골동품상까지 다양할 것으로 호텔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을 찾는 관람객들은 하루 5천여 명에 달합니다. 파리 사람들에게 이 호텔은 호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주변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호텔에 묵고 있는 세계적인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을 보기 위한 인파입니다. 이렇게 크리옹 호텔은 파리를 찾는 유명 인사들이 묵는 호텔로 또 파리의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텔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이 15세가 프랑스로 출장 오는 외교 사절이 묵을 수 있는 훌륭한 건물을 짓도록 지시해 1758년 완공됐습니다. 이후 크리옹 백작의 개인 손님을 받는 호텔이 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20세기 초인 1909년 현대적 의미의 호텔과 가장 가까운 고급 호텔로 문을 열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외국 유명 인사들이 찾았고 프랑스의 주요한 국가 행사들도 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5성급 고급 호텔. 3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왕족에게 2억 5천만 유로, 3,700억 원에 팔리면서 명성에 걸맞는 거액으로도 화제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명성도 세월 앞에선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3년 전 별 5개보다 위 등급인 팰리스 레벨, 궁전급 호텔 선정에서 크리옹이 탈락한 겁니다. 현재 파리에서 궁전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은 5곳. 크리옹 호텔은 결국 까다로운 궁전급 호텔 기준인 최소한의 객실 크기와 고급 레스토랑, 수영장과 스파 같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공사기간 2년, 공사비 8천만 유로, 1,100억 원. 엄청난 공사비용 마련이 숙제입니다. 호텔의 침대와 소파 같은 가구와 식기, 조명기구 등 돈이 되는 물건은 모두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경매장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로 경매에 참여합니다. 눈여겨받았던 물건이 나올 때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사겠다고 마음먹은 물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0유로, 200유로씩 오르다 순식간에 1,000, 2,000 단위로 넘어갑니다. 2800, l'enchère est par Cécilia au téléphone à 2800. Plus dans la salle, je vais adjuger à 2800, c'est bien vu. Dernière chance. Adjugé 2800. 경매가 열기를 더해가면서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시작 가격의 10배 가까이 가격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커튼은 8,500유로, 1,200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스위트룸에 있던 이 벽난로 장식도 7,200유로, 1,0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점 찍어뒀던 물건이 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사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움 속에 다음 기회를 기약합니다. J'aurais bien aimé le casier des clés là parce que c'est un objet vraiment typique d'ici, mais il est parti un petit peu cher donc on ne l'a pas eu et on va revenir cet après-midi. 경매도 경매지만 이제 내부 공사에 들어가면 다시는 같은 모습으로는 보지 못할 곳이기 때문에 호텔을 찾았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D'un endroit prestigieux qui est connu du monde entier. Et il y a des objets que l'on ne verra plus jamais et ça valait la peine de les voir. J'ai eu cette chance-là et j'en suis bien heureux. 일부 장사 속이라는 비판도 있는 가운데 경매 자체가 호텔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만큼 축제 분위기 속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는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까지 닷새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매를 통한 수익은 모두 호텔 공사비에 투입됩니다. 18세기에 등장해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해오던 호텔이 2년 뒤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또다시 21세기 최고 호텔에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역사와 추억은 수집강들에게 과연 얼마에 팔릴지, 색다른 관심과 흥분이 지금 낭만의 도시 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테러는 눈에 보여서 무서웠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공포가 중국에 몰려왔습니다. 네,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인데요. 동남부 지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 가능성 우려도 커져서 불안감이 더해집니다. 네, 요즘 여행객도 많아져서 우리도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네, 베이징을 연결합니다. 박정호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신종 AI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위생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현재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는 모두 9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이미 숨졌습니다. 그리고 6명이 완치됐고 나머지 6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들은 하루에 5명에서 10명가량 산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상하이가 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저장성이 27명, 장수성이 20여 명, 안후이성과 허난성이 3명씩, 그리고 베이징이 1명 등입니다. 철새들이 북상하면서 감염 지역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느냐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한 집에서 여러 명이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사람 간 전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선 부부가 일주일 간격을 두고 차례로 감염이 됐고 역시 상하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감염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能够有现在的根据的事实，没有发现有人传染，这不等于就证实它不可能传染。 사람끼리 전염 가능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현재로선 사람 간 전염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한두 가정에서 집단적인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해서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한적인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신종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타인에게 전파되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처럼 환경이 유사하고 혈연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전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하기만 해도 치료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이죠. 베이징에서 처음 감염된 7살 소녀가 퇴원을 했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기존의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사용했습니다. 의료진은 증상이 나타난 뒤 36시간 내 적어도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하며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아직 사람 사이에 전염된 증거는 없다고 밝히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선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기보다는 방역 체계와 감염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박특파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지구촌 주요 뉴스와 화제 전해드립니다. 런던에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라 부르는 것은 종종 끝이며 끝내는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문객들은 그녀가 평소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며 철의 여인을 떠나보냈습니다. 런던 도심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 인파가 몰렸고 그녀의 바람대로 참전 용사들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까지 참석했습니다. 장례식 첫 기도는 벌써 철의 손녀로 불리기 시작한 대처의 손녀 아만다가 맡았습니다. Finally, my brethren,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그녀의 관을 장식한 백장미 사이에는 사랑하는 어머니,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라는 아들, 딸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Where there is discord, may we bring harmony. Where there is error, may we bring truth. Where there is doubt, may we bring faith. And where there is despair, may we bring hope.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가였던 철의 여인. 20세기 세계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녀는 남편 데니스 대처경 옆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싸이의 신곡 젠틀맨이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곧바로 10위에 올랐습니다. 강남스타일 진입 당시의 64위보다 훨씬 높은 순위입니다. 빌보드가 최근 시대 변화를 반영해 순위 산정에 유튜브 점수를 포함시켰고 싸이가 이번 주말부터 미국에서 신곡 프로모션을 펼칠 예정이어서 순위 상승에 대한 기대는 더 큽니다. 젠틀맨은 공개 4일 만에 유튜브에서 최단 기간에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하는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란 동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진이 잦은 이란에서도 40년 만에 최대 규모였는데요.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은 파키스탄 접경 지역으로 진흙집 천여 채가 무너지면서 30명 넘게 숨지고 8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번 강진은 파키스탄 서부에서는 물론 두바이, 바레인, 인도 뉴델리 등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고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임시 대통령이 힘겹게 이겼습니다. 버스 운전사 출신인 마두로는 차베스 집권 14년간 국회의장과 외무장관 그리고 부통령까지 지낸 차베스의 최측근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50.78%를 득표해 야권 통합 후보를 1.83%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간발의 차로 패한 야권이 재개표를 요구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고 수도 카라카스 도심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져 7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클릭월드였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지하자원, 프랑스 호텔의 경매, 뭔가 좀 부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아이슬란드처럼 지하자원도 변변치 않고요. 네, 프랑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역사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 간직하고 많이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네, 봄 기운이 한창입니다. 활기찬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특파원 현장 보고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